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결혼 3주년을 앞둔 아내이자 돌을 앞둔 아들의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동창과 긴 연애를 하고 제 나이 22살에 일찍 결혼을 해서 친구 같은 남편과 서로 죽이 잘 맞아 나름 큰 불만 없이 행복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제가 남편의 페북을 보고 상처받는 일이 생겼네요. 우선 저는 SNS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반면 남편은 모든 계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애 기간도 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자 문제는 전혀 없었고 서로 많이 믿어서인지 휴대폰 검사를 하는 사생활은 서로 전혀 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아들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페북에 올려도 되냐고 묻기에 괜찮다고 하였고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올리니까 바로바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 친구와 저의 친구들이었는데 아들 이쁘다고 저보고 가입해서 가끔 사진도 올리고 하라는 말에 그럴까 하며 친구와 함께 바로 페북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지인들을 친구 추가하다가 남편도 해야겠다 싶어서 남편 페북에 처음으로 들어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여자들과 타임라인에 글 쓰고 댓글 달고 심지어 저에게 말하지 않은 여자 남자 모두 섞인 술자리에서 어떤 한 여자분과 얼굴을 맞댄 사진 그리고 친구 추가된 사람들을 확인하니 외모가 상당히 출중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지인이 없는데 처음 듣는 이름의 여자들. 근데 사실 그 정도를 바람피는 거라고 하진 않잖아요. 또 친구와 있던 상황이라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을 때 슬쩍 페북 계정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러냐고 그럼 친추하지 그랬어 하더군요. 내가 너무 오버하나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모바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술자리 사진을 물어보았습니다. 회식했어? 하고요. 그랬더니 회식했을 때일걸 그러면서 얼굴을 맞댄 여자가 상사인데 자기를 동생처럼 귀여워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가 뭐래? 하니까 여보가 오해할까봐 그렇지 이러면서 오해하면 안 돼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남편 페북을 계속 봤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씻으러 가는 사람이 안 가고 제가 보고 있는 걸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씻으러 안 가냐 물으니 페북이 은근 어렵다면서 제가 못하는 걸 자기가 가르쳐 주려 한다고 그러길래 됐으니까 얼른 씻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괜히 제가 더 불안한 겁니다. 뭔가 들킬까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길래 폰을 두고 채소 다듬어야겠다 하니 들어가네요. 물소리 나자마자 남편 폰으로 페북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보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을 보니 전부 성인 동영상 아니면 여자들의 노출 사진 그것도 아니면 여아이돌의 안무 영상 같은 거였습니다. 이것까진 그래 아직 25이면 한창 때이고 남자인데 볼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함을 보고는 갑자기 이 사람은 누구인가 싶더군요. 5명이 넘는 여자들과 굉장히 많은 양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서로 성적 농담도 하고 장난인지 진담인지 데이트나 하자. 밥 한 끼 먹는 게 데이트지 뭐. 문화생활 안 한 지 100만 년이다. 나중에 한번 가자. 예뻐졌네. 누구한테 주기 아깝다. 매력있다. 남자한테 인기 많겠네. 왜 남친 없냐? 등등. 어떻게 보면 작업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소리 같은 말들을 주고받는 겁니다. 특정 한 여자와 그러면 그 여자랑 뭐가 있나 할 텐데 모든 여자에게 그런 식의 말들을 툭툭 했어요. 그리고 친구 추가했던 여자들 중에 유독 예쁜 여자 2분의 페북을 들어가 보니까 한 분은 레이싱 모델에 한 분은 아프리카 TV BJ분 또 직장 동료인 남자분과는 술자리 얘기하다가
헌팅은 어디 술집이 잘 된다고 우리가 한번 가줘야지 하고 그 동료분이 재수씨한테 일러야지 하니까 그럼 안 잃을 것 같은 다른 동료분이랑 가야겠다며 그런 메시지를 보고 나서 그냥 침대에 멍하니 있으니까 남편이 씻고 나와서 놀라더니 왜 그러냐 그러면서 달래주기에 페북 내용을 짚어주며 설명 부탁한다고 하니 그냥 온라인상에서 오고 가는 별 감정 없는 말이고 만나자 한 게 몇 년이라고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건 바람인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다. 확실한 건 나 상처받았다 하니 이게 왜 그런 식으로까지 말할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여보가 너무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네 그러면서 그냥 자기 한 대 치고 기분 풀라더군요. 그리고 아직도 저는 남편 대하기가 서먹하고 자꾸 의심을 했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싶다가 남편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다 하면 그거대로 화가 나요. 남편이 제 첫사랑이고 제가 아직 어리다면 어려서 예민한 건가요? 그냥 화 한 번 크게 내고 싶은데 화낼 거리가 아닌 건가요? 추가. 어제 남편 외출하고 아들 자는 사이에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떨까 싶어서 하소연하듯이 써내려간 글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남편 보는 게 불편하고 어색한데 화내기는 뭐한 그냥 그런 사소한 건가 싶었거든요. 제가 무지했던 거겠죠. 댓글 확인하러 왔다가 대부분 남편 행동에 화내시는 분들을 보니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하게 되었어요. 오늘 남편이 퇴근하면 제대로 뭐라고 하고 싶은데 친구한테 방금 이 글 좀 봐달라고 했더니 이미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와서 뜬금없이 화내면 남편이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리 없다 하네요. 그냥 이번은 덮고 예의주시 하다가 한 번 더 그러면 터뜨리래요. 근데 댓글들 보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기도 싫고 제가 이런 문제로 아파하고 고민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라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당장 오늘 저녁에 남편 얼굴 보기도 두려워요. 두 번째 추가. 생각지 못하게 정말 많은 분들의 댓글에 눈물도 흘리고 용기도 얻어서 오늘 아침 먹고 글 하나 읽어봐 하면서 제가 썼던 글을 보여주었는데요. 처음에 그저 줄줄 읽어나가더니 점점 표정이 굳고 다 읽고 저를 한번 보더니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들도 전부 읽어줘 하니까 읽어내려 나가더니 이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문제였냐 라네요. 차라리 나한테 직접 말하지 그랬냐고요. 내내 서로 어색하게 앉아서 저는 아들 챙기고 남편은 댓글들 한참이나 보더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다. 의미 없이 한 말이었고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고 결코 마음 준 적 없다. 페북에서 장난식으로나 그러지 따로 카톡이나 전화하는 연락은 한 적 없다고. 정말 이건 믿어줬으면 좋겠고 다만 장난이라도 여보가 기분 나쁠 만한 소리를 해댄 건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거 다 듣는데 아무 느낌도 안 나고 그냥 그거 지금 다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네요. 내가 자기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자기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의심 없이 믿었는데 이젠 그럴 수 없겠다 라고 했어요. 남편과 갈등 자체가 처음이고 그동안 작은 말싸움도 하지 않은 터라 남편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처럼 무릎 꿇고 하라는 거 다 하겠다고 싹싹 빌면서 SNS 다 끊던가 가족 사진 걸고 아들한테 부끄러울 언행은 절대 하지 않겠다기에 사실 이혼할 거 아닌 이상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거겠지만 그냥 덮기에는 여보 얼굴 보기가 불편해서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확실한 건 앞으로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제발 예전처럼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
하면서 얘기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신뢰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니 어느 정도는 더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남편이 또다시 잘못을 한다던가 제가 더 이상 남편의 말을 의심으로 먼저 받아들일 때 그땐 글쎄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요. 다시 한번 제 글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추가, 4개월 전 남편의 페북을 보고 상처받았다던 아내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엔 남편의 행동이 부끄러웠던지라 올린 글에 진심 어린 댓글을 달아주셔서 힘이 많이 되었는데요.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 강하게 나가라시던 댓글들을 보고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제가 참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현재 상황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아들과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페북 계정이며 SNS 계정들을 모두 삭제하고 남편도 많이 자숙하는 듯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런데 사람이 참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의심을 시작하니 이후에도 종종 제가 남편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 후 출판 광고 쪽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입사 후 바로 아이가 들어서는 바람에 즉시 관두고 아이 돌까지만 쉬다가 제 입사를 하는 방향으로 편의를 봐주셔서 슬슬 아들 돌과 제 입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해서 돌잔치 업체 성정이며 답례품 등을 혼자 준비했고 아들의 성장 과정 영상도 직접 만들고 굉장히 정신없지만 나름 행복하게 보냈어요. 남편이 정말 도와준 게 하나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이 일을 하기에 바쁘고 나는 그에 비해 시간이 많으니까 당연히 저의 일로 여겼고 불평도 없었습니다. 아들 돌잔치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제가 갑자기 의심병이 도져 남편의 카톡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은 제게 모든 걸 오픈하겠다며 휴대폰이며 카톡이며 모든 비밀번호를 없앴기에 가끔 남편이 늦는 날이나 잔업이 남았다는 날에는 확인을 해보았는데 특별히 수상한 걸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휴대폰 보자는 제 말에 남편이 조금 꺼려하기에 봤더니 카톡에 SJ라는 이름의 사람이 비트윈 안 봐? 이렇게 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비트윈이 뭔지 몰라서 검색해보니 커플들이 쓰는 메신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남편 폰에 비트윈이라는 어플이 없기에 혹시나 해서 앱 숨기기를 눌러보니 숨긴 어플로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게도 비트윈 어플을 숨겨놓고 알림은 꺼둔 채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 자상한 아빠인 양 굴었던 걸 떠올리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아 아들을 들쳐 업고 남편 폰을 들고 차에 타서 대화 내용을 읽었습니다. 기념일이 등록된 걸 보니 만남을 가진 지 이제 2개월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나에게 미안하다며 싹싹 빌던 그 남자는 무엇이었는지 보통 사이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저에게만 하던 애칭을 그 여자에게 부르고 저와는 9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놀이공원을 갔고 저는 남편에게 아내가 아닌 동거녀가 되어 있었고 정말 화가 나는 건 제 아들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로 어플이 도배되어 있고 앞으로의 계획들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사진 출사를 가자고 돈 모아서 해외여행 가자고 일주일 후엔 내 아들의 첫 번째 생일인데 그 여자에겐 지인네 돌잔치 때문에 다음 주엔 못 보겠다고 대신 그 다음 주에 뜨겁게 해주겠다며 그러자 그 여자는 누가 봐도 성적인 사진을 보내고 남편은 둘의 침대 셀카를 보내고 억장이 무너지고 있으니 남편이 어디 갔냐고 전화가 오더군요. 혼자 문 쳐 닫고 예능 보며 깔깔대다가 제가 나간 지 1시간도 더 되어서 전화가 오네요. 아무런 대꾸 없이 그냥 끊어버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들 재우고 밤 늦게 약주 드신 아버지께서 집에 오셔서 남편을 찾습니다.
아버지에게 남편은 어릴 때부터 본 귀엽고 싹싹한 아들 같은 존재인데 바람소리에 세상 천하의 제일 나쁘고 쓸모없는 놈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 아들 볼을 쓸어내리며 불쌍한 것 하십니다. 아침 출근하시던 아버지는 오늘 당장 이혼하라며 나가시고 엄마는 당장 남편한테 가자고 하시고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왔습니다. 휴대폰을 던져 보여주니 철렁했는지 무릎부터 꿇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께서 얼마나 되었냐 하니 얼마 안 되었다고 깊은 사이는 아니라 하네요. 제가 당신 일하느라 아들 돌잔치 준비할 시간도 없이 계속 일만 했는데 그 여자랑은 언제 만나서 저렇게 데이트를 하고 다녔냐 물으니 아무 말을 못해요. 나한테 일 핑계대고 바람 피운 거냐 하니 또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그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만 반복하는 게 역겨워서 그러길래 떳떳하지 못할 짓은 왜 하냐고 내가 너한테 돈 거냐고 내 아들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냐 했더니 엄마께서 그럼 결혼한 것도 숨겼냐며 놀래시고 내 딸 25에 이혼녀 만들고 내 손자 아빠 없이 키우게 하니 좋으냐고 소리소리 치셨어요.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고 차라리 자기가 세상을 떠나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고 용서해달라고 버티다가 엄마가 지방 사는 오빠를 불러서 기어이 몇 대 맞고 시댁에다가는 아빠가 직접 전화하셔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겨 내 딸이 같이 못 살 것 같으니 데려가라 하시고 아들은 친정에 두고 집만 챙기러 집에 들리니 출근도 안 하고 술만 퍼마시다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분명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 아들의 아빠인데 치가 떨려서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서 뿌리치고 친정에 돌아와 당장 돌잔치를 앞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많이 울었어요. 정신 차려 이것저것 취소하고 사과 전화 드리고 하루에 몇 번씩 걸려오는 남편 전화 무시하며 아들 잘못 키운 내 탓이다. 사과하시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눈물바람으로 며칠을 보내다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란 아버지로 인해 이혼 서류 보내놓고 친정집에 있습니다. 쉽게 해줄 것 같진 않네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무조건 미안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시더니 요즘은 아가, 얘도 많이 반성한 것 같은데 용서해줄 순 없겠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용서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버지께서 절대 못 받아들이셔서 같이 살 순 없다 전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낸 지 벌써 수주가 지날 동안 진전 없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다 보니 많이 지치게 되네요. 25살에 이혼녀가 된다는 게 많이 무섭지만 저는 제 아들의 엄마니까 기죽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애들 아빠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면 애들 아빠와 전 맞벌이 중이고 일찍 결혼한 탓에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식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던 인연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댁은 시골이고 친정은 광역시라 친정 아버지께서 시부모님께 하나뿐인 딸 본인 지역에서 결혼식 차렸으면 좋겠다 부탁까지 하셨는데요. 굳이 시골에서 결혼식해야 한다고 우기시는 바람에 결국 그 뜻에 따랐습니다. 근데 동선에는 동서가 시골에서 한다는데도 굳이 또 대도시 나가서 시키시네요. 아버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예단 문제인 듯 싶습니다. 당시 적당히 드릴 만큼 드리고 제가 받은 거라곤 가방 하나예요. 전 현금, 이불, 수저, 가전 2가지 바꿔드렸어요. 처음엔 고맙다 하시더니 비슷한 시기에 옆 동네 며느리가 부잣집 딸인데 예단을 삐까번쩍하게 해온 거 보곤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답니다. 제 성격도 호락호락하진 않아 아버님 하자는 대로 괴롭히시는 대로 당하고 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아버님은 정말 아나무인이세요. 평일에 애들 아빠나 저나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무작정 내려오라고 전화하세요.
오늘은 출근도 해야 하고 곤란하다 말씀드리면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시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출근길에 손이 덜덜 떨릴 지경입니다. 걸핏하면 애들 아빠나 제게 전화 오셔서 뭘 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 저걸 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 그렇게 뜯어가신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되겠네요. 필요하시다면 자식 된 도리로 얼마든 드려야죠. 근데 다 본인 유흥비로 들어가세요. 약주라도 한잔 하시면 제게 귀싸대기를 휘갈겨 버려야 할 년이라고 하시고 그보다 더한 말씀도 많이 하셨죠. 그것도 저희 애들 앞에서요. 그러니 애들도 할아버지가 좋겠어요. 애들이 어릴 땐 그래도 할아버지 하더니 사춘기 접어들고 머리 굵어지면서 할아버지를 멀리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니까 안부 전화 한번 드려라 해도 대답만 내내 하고는 영 하기 싫은 눈치입니다. 애들이 할아버지가 엄마 괴롭히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멀리하는 건 아니고 애들한테도 저한테 하듯이 그렇게 대하세요. 명절날 다 큰 애들 무릎 꿇려놓고 내가 너희들 할아버지다. 집에 오면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하며 90도로 인사하라고. 꼭 허리가 숙여져야 한다며 애들한테 1시간은 설교하십니다. 그러니 민감한 시기에 애들이 곁에 가고 싶겠나요? 애들 안부 전화 한번 안 한다고 저한테 또 야단이세요. 제가 애들을 선동하고 있다고요. 참나, 한창 사춘기인 애들을 엄마가 이렇게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나요? 오히려 제 말을 안 들어서 매일이 전쟁인데요. 그 와중에 재작년 시어머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래도 시어머님 계실 땐 사고는 안 치셨는데 꽃뱀 할머니한테 물려 집 문서까지 내줄 뻔하질 않나.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버님 좀 모셔가라고 매일 다른 영감님들이랑 싸움질 하신다며 난리였어요. 파출소든 경찰서든 몇 번을 드나들었는지 애들 아빠랑 퇴근하고 몇 번을 시댁에 내려갔다 왔는지 정말 힘들게 살던 세월이었죠. 애들 아빠요. 그래도 지 아버지라고 찍소리 못합니다. 애들 아빠가 제일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도 아버지가 아들 무서운 줄 몰라요. 서방님도 마찬가지로 애들 아빠처럼 우유부단하고요. 사고 치면 뒷수습하고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심심하면 사고 치고 뒷수습은 어차피 아들들 내외가 해주니까요. 그러던 중에 동네에서도 거의 반 쫓겨나듯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됐어요. 안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거의 1년 반 정도 모셨는데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기 싫어 자진해서 야근하고 연차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살림하는 계집년이 밖으로 나돌아다닌다. 뭔 짓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라며 훈계가에 늘어지시죠. 거동 다 하실 줄 알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식사 다 차려 드셨으면서 아침에 밥하고 반찬 국 해놓으면 식탁에서 식사하시고 그대로 두고 하루 종일 계세요. 집에 방이 3칸인데 아들, 딸이 자기 방 뺏으면 집 나갈 거니 어쩌니 하도 칭얼칭얼거려서 예민하고 공부해야 할 시기라 안방 내드렸습니다. 애들 아빠랑 전 거실 생활했고요. 어느 날 하늘이 핑핑 돌고 현기증이 나고 몸에 오한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몸도 정신도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탈이 난 거라고 쉬어야 된다는 처방이 나왔어요. 휴가 내고 집에서 좀 쉴라 치면 누구 애미야 뭐 해 먹자, 누구 애미야 이거 해달라.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휴식일 것 같았네요. 결국 애들 아빠한테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아버님 집 근처 원룸이라도 구해드리던지 우리가 그만 살던지 몇 주를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집에서 5분 거리 원룸에 모셨습니다. 모시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버님 간암 말기 선고를 받으시고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서방님과 동서는 제게 아버님 쫓아내보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있는 대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아버님 사고 칠 동안 저희 집에 모시는 동안 원룸으로 모시고서도 반찬 한 가지, 코빼기 한 번 안 비춘 것들이 동서 집에서 놀면서 아버님 식사 한 번 안 챙겨드려 놓고 이제와 하는 말이 아버님 돌아가신 게 나 때문이랍니다.
체면이고 나발이고 장례식장에서 같이 싸웠어요. 유치한 행동이었다는 거 압니다.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나와야 울죠. 무덤덤하게 슬픈 표정 한 번 짓지 않았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친척 어르신들은 그래도 10몇 년 보고 산 시아버지인데 몇 년 같이 살아놓고 어쩜 저렇게 정없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냐 욕하셨네요. 그러시거나 말거나 밥 먹을 거 먹고 잘 거 다 잤어요. 장례식 끝나고 애들 아빠가 그러대요. 실망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내 아버지면 당신 아버지인데 장례식장에서 맏며느리로서의 태도가 그게 뭐냐고 그래요. 제가 마음고생한 거, 몸고생한 거 저밖에 모르는 것 같아 서럽더라고요. 자식 새끼도 키워봐야 소용없고 남편이랑 인간도 치 애비밖에 모르네요. 제가 그랬죠. 아버님은 날 딸처럼 여겼냐고. 내 아버지 멀쩡히 계시는데 당신 아버지가 왜 내 아버지냐고. 미친년처럼 윽박 질렀네요. 애들 아빠가 이번 장례식 때도 친척 어른들 다 제 얘기를 한마디씩 하셨고 본인도 우리가 아버지 내쫓아서 돌아가신 것 같다. 좀 더 참아주고 보듬어주지 그랬냐 한마디에 이성이 끊어져 제 손은 남편 딱 위에 가 있었습니다. 저더러 정신병자라고 정신병원 가보래요. 그 길로 집 나가서 며칠 만에 들어오더니 아무렇지 않게 애들 대하네요. 이제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추가 21 어린 나이에 시집와 애들 아빠, 애들만 보고 산 세월이 15년입니다. 그 사이 여느 부부처럼 이혼 위기도 많았고 짐을 쌌다 풀었다 몇 번을 반복한 지 셀 수 없습니다. 그동안 친구나 부모님께도 말 못한 제 속마음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후련하네요.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께서 제 마음 어루만져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글을 쓰는 동안은 덤덤했는데 댓글들 하나하나 눈물 흘리며 읽었습니다. 다시 뒤돌아보니 새벽에 일어나 애들 아빠 아침밥에 시아버님, 아침 점심밥까지 정신없는 전쟁을 치르고 밤에 녹초가 되어 들어오면 널브러진 설거지, 빨랫거리들 다 정리하고 나면 그대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던 시간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산 건가 싶습니다. 글에 적어 놓았듯 퇴근 후 애들 아빠에게 보여줬고 저희는 또 전쟁을 치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한테 집안 얘기를 하고 싶었냐. 거기서 위로받으니 얼씨구나 좋았냐. 네가 잘못한 건 다 빼놓고 다 아버지 욕이냐. 진짜 제정신이 아닌갑다 하더랍니다. 네, 저도 잘못한 거 많죠. 어른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잘못된 것이라도 어른 말 안 따르고 결국 제 고집대로 다 했고 늘 시아버지와 다투면서 애들 아빠 등신 같은 놈 소리 듣게 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다 터져나와 발악을 하며 나 제정신 아니다. 너 같으면 제정신이겠냐. 내가 어린 나이에 너한테 시집와 시동생 장가갈 때까지 데리고 살면서 뒤치다꺼리 해줘. 어머님 암 발병하고 1년을 병수발 들어줘. 이제 시아버지까지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줬는데 날더러 뭘 더 어쩌라고 그러느냐.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방에 있던 딸아이가 아빠 그만하라며 말려주어 진정되었네요. 아빠, 아니 이제 남보다 못한 남편은 내가 고생한 긴 세월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그저 내 잘못 질책하기 바쁜 사람이네요. 댓글 본 말씀처럼 가만히 있고 다 당해주니 호구인 줄 아나 봅니다. 참는 게 내 자식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자식들만 보고 이 악물고 살았는데 이젠 다 놓고 싶습니다. 애들 짜장면 시켜주고 저녁밥도 안 하고 나왔는데 막상 4시간을 가져도 갈 데가 없네요. 밖에 나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새끼들 따순 밥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잘 키워보려 이 악물고 버틴 시간들. 내 새끼들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 너무 허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애들 엄마, 누구 며느리, 누구 아내로 살아왔어요. 그것도 한창 예쁠 나이에 시집을 오고 엄마가 돼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하셨듯 그렇게 애들만 보고 여기까지 왔네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삶.
뭐 나만 이럴까? 애 엄마들 다 그렇지. 유별나게 생각하지 말자 싶다가도 잠 못 들던 밤하늘 올려다보며 남몰래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생각나 마음이 미어져 옵니다. 우리 엄마도 아픈 시간들 이 악물며 가슴이 미어 터져 골마가며 우릴 키우신 걸까 생각하니 엄마도 너무 보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바보 등신 호구처럼 살았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당분간 와이프 노릇 엄마 노릇 쉬려 합니다. 주말에 그간 시아버지 때문에 소홀했던 친정집 내려가 쉬다 오려고요. 몇몇 울지도 않았다고 인정머리 없어 보였다고 그런 남편도 속상했을 거라고 댓글 써주신 분들 계시던데 전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15년을 시아버지, 남편, 자식 새끼에게 시달리다 보니 감정이란 게 메마른 사람 같아요. 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고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시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울지 않은 제가 이기적인가요? 친척 중에 사위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진 분이 계셔서 당장 이혼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와 사이 틀어지면서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아빠랑 틀어지게 되었고 아들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아빠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그 인간은 결국 끝까지 남아 지켜줄 사람은 자기 부모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모르나 봅니다. 아이들 커서 시집 장가 갈 때까진 아이들 보고 버텨보려 합니다. 아, 그리고 다들 제사 걱정해 주셨는데요. 당장 49제부터도 걱정이네요. 마음 같아선 안 가고 싶은데 애들 봐서 참석해야겠죠. 제사는 어차피 지낼 마음도 없고 시부모님 다 돌아가신 마당에 애들 아빠가 무섭겠어요. 서방님이 무섭겠어요. 어차피 시아버지께 이 세상에서 해드릴 수 있는 최선 내에서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인연이 끝나버렸을 때도 눈물이 안 났나 봅니다. 그렇게 미워하시고 2년 전년 제 머리채까지 잡으셨던 분이신데 저한테 제사밥 얻어드시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동설한년도 처음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자긴 자기 남편이 차남이라 결혼한답니다. 시아버지 모시기 싫단 말 대놓고 한 인간이 잘 모셨네 못 모셨네 따지는 것부터가 모순이네요. 그간 참고 지낸 거 이제 더는 안 참으렵니다. 저에게 용기 보돋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종 속상한 일 생기면 하소연하러 다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로 인해 마음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